반갑습니다. 엑셀을 디자인하는 튜터 엔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offset 함수에 대한 작동법과 실전 활용 문제를 통해서 offset 함수의 동적 배열 원리를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핵심 포인트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offset 함수는 시작 위치만 잘 결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논리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지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아래로 이동해 볼게요. offset 함수는 총 5개의 인수를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기준이 될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범위를 이런 식으로 하나의 셀만 지정해 주셔도 되고요. 범위로 지정을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시작 위치 다음 아래로 몇 행 이동할 건지 숫자를 적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죠. 항상 시작하는 위치를 숫자 0으로 시작해서 1, 2, 3 이렇게 위치 이동이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중 데이터 유선 검사 관련한 강의를 통해서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수는 열로 몇 칸 이동을 할지 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시작점을 0으로 하시고요. 1, 2, 3 열로 이동을 할 때 시작점을 0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수는 범위를 행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높이로 지정을 해준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범위를 지정할 때는 시작하는 위치를 포함을 해서 1, 2, 3, 4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행 번호를 포함을 해서 범위를 잡습니다. 숫자 4가 들어오면 범위를 4구간을 잡는 의미가 되겠죠. 다섯 번째 인수는 행 범위를 지정해서 열 범위로 확장해 나가는 숫자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선택한 건 한 개 열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4열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위치 열 번호를 1, 2, 3, 4 이런 식으로 논리가 운영이 되는 함수가 offset 함수죠. 여기에 간단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작동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문제 시트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해결 시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예제를 통해서 운영 원리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구간에 는 하고요. offset 함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레퍼런스라는 이 구간은 시작점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점이 되겠죠. 시작점은 여기 있는 예제에서 중간에 있는 0을 시작점으로 제가 이렇게 콕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로우스 밑으로 행으로 몇 칸 이동하겠냐 이겁니다. 여기 보이는 숫자 0 시작하는 위치가 숫자 0이 될 거고요. 밑으로 한 칸 이동하게 되면 1, 2, 3 여기 나와 있는 숫자 그대로 위치 이동이 되어질 겁니다. 여기서 저는 임의의 숫자 2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0에서부터 출발해서 1, 2 지금 숫자 2를 지정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컬럼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콤마 찍고 지금 숫자 2를 지정하고 있고요. 콜럼스를 통해서 제가 숫자 3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3을 입력을 했습니다. 지금 위치가 2에서 이 시작하는 위치를 0으로 카운트를 하고요. 1, 2, 3 지금 지정한 숫자는 숫자 5가 출력이 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괄호를 닫고 엔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숫자 5 값이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네요. 지워보도록 할게요. 다시 는 해주시고요. offset 함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한 구간을 한 번에 출력하는 논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 중에서 호환성이 맞지 않는 분들은 먼저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나서 offset 함수를 통해서 Ctrl Shift Enter를 누른 상태에서 결과값을 출력 받으시면 될 거예요. 일단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는 하고요. offset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시작점 범위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i23에서 o23 주소 셀 값이 이렇게 첫 범위로 들어가게 되죠. 콤마 찍고 숫자 2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 0 그리고 아래 한 칸은 1, 그 다음 2, 3 범위도 위치 이동이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숫자 2를 입력했기 때문에 지금 지정하고 있는 범위는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한 이 구간이 될 겁니다. 여기서 숫자 3을 넣고 괄호를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값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범위를 지정한 이 구간에서 열 번호를 굳이 따지자면 이 범위를 지정한 구간에 시작하는 구간은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은 1, 2, 3, 4, 5, 6 여기에 offset 함수 작동 원리에 의해서 열 값은 0부터 6까지 존재하게 되죠. 여기서 제가 열 값을 3으로 넣었어요. 그럼 지금 범위는 전체 범위를 지정한 시작점 범위가 첫 번째 0으로 해서 1, 2 지금 여기를 지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열 값을 3을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이고요. 2, 3은 여기입니다. 3부터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여기 2, 3, 4, 5 범위가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지금 앞에 하나, 둘, 세 개 값은 스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범위를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하고 밑으로 0, 1, 2 두 칸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지금 0, 1, 2, 3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범위는 몇 개가 지정이 되었죠? 0부터 6까지 총 7개 열이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 3, 4, 5 여기 공백 0, 0, 0 해서 총 7개 구간의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결과값이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엔터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제가 예상한 대로 2, 3, 4, 5 그리고 옆에 있는 공백의 0들의 값을 총 7개의 숫자 값을 출력을 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출력해주는 논리가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는 하시고요. offset 다시 한번 입력하도록 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배열 함수를 입력하실 때 범위를 먼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는 하고 해당 함수를 입력하시고 마무리할 때는 Ctrl Shift Enter 키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는 해주시고요. offset 함수 입력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시작점을 -3으로 제가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고 2. 이 출발점을 0으로 해서 하나, 둘, 지금 -1을 지정하고 있겠죠. 콤마 찍었습니다. 한 칸 밑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을 지정하고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이 값은 0이 될 거고요.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숫자 0 값이 출력이 되고 있겠죠. 그리고 콤마를 찍었습니다. 0 값을 지정을 하고 있죠. 콤마를 찍고 제가 행 높이 구간을 3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0, 1, 2 이렇게 지정이 될 거예요. 콤마 찍었습니다. 시작점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지정이 됐겠죠. 그래서 세 구간 행 높이로 봤을 때는 3개 구간이 이렇게 지정이 되었을 겁니다. 시작하는 이 열 번호를 숫자 1로 해서 하나, 둘, 3개 구간을 전체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숫자 3을 또 입력을 하고 갈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값을 예측을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제가 시작을 해서 오른쪽으로 3칸 확장을 해 나갔죠. 높이도 3개, 그리고 열로도 확장 범위가 3개, 총 범위 구간은 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출력되는 범위 구간은 이 구간이 될 겁니다. 엔터키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0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아래에 숫자 4로 끝나는 범위가 지정이 되게 되죠. offset 함수는 출발점을 한 개의 범위만 지정을 하느냐 범위로 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위치 이동도 논리에 따라서 이동이 된다는 걸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왼쪽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초적인 작동법을 다시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여기 로우 데이터에서 가장 첫 번째 있는 메뉴를 불러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1월, 2월, 3월에 해당하는 값을 한 번에 출력을 받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는 하고요. offset 함수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데이터에서 출발점을 아이템별 판매량이라는 곳을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찍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 구간에 있는 아이템 판매량을 구해야 될 아이템을 출력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래로 한 칸 이동시키도록 할게요. 아이템별 판매량 이 구간은 행번호로 봤을 땐 0이고요. 그리고 아래로 한 칸 이동했기 때문에 숫자 1을 적었습니다. 콤마 찍고 0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로 닫고 엔터를 치면 카페 라떼라고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만약에 21번 행을 전체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지우기를 했어요.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구간에 이 값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된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아이템별 판매량을 1월, 2월, 3월 전체 출력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시고요. offset 함수 입력하도록 하고요. 아이템별 판매량이라는 목록값을 찍어 넣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아이템별 판매량부터 월 구간이 들어가 있는 마지막 범위까지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찍고 숫자 1. 왜냐하면 백데이터에서 가장 첫 번째 시작되는 목록은 아래로 한 칸 이동한 지점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숫자 1을 입력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고 열로는 이동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0 넣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닫고 엔터 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구간에 있는 값이 1월부터 3월까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전 버전을 사용하신 분들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놓고 여기에 offset 함수 입력하시고 아까 똑같이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콤마 찍고 1, 0, Ctrl Shift 엔터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배열로 결과값을 출력을 받게 되었죠. 두 번째 문제는 이 백데이터 안에서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마지막 메뉴를 업데이트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아이템별 판매량 이 구간에 아이템을 한번 먼저 출력 받아보도록 할게요. 는 offset 함수 적어주시고요. 시작 지점은 아이템별 판매량 이 구간을 찍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고요. 지금 여기에서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목록값 하나를 출력해 와야 됩니다. 아래로 문자값이 있는 경우 숫자값, 그러니까 개수값을 그대로 출력해주는 함수 count A 함수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괄호 닫도록 하겠습니다.
count A 함수는 범위를 지정한 구간에서 문자나 숫자, 어떤 개수값이 존재하는 구간에 숫자 값으로 몇 개의 개수가 있는지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출발점은 카페라떼, 여기 백데이터가 시작되는 구간을 찍어주시고요. 콜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점은 충분히 이렇게 범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1000이라는 숫자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구간 안에 개수값을 카운팅을 해서 그 개수값에 해당하는 마지막 백데이터 값을 불러올 수 있도록 마지막 행번호 값을 count A 함수가 출력을 해줄 겁니다. 갈로 닫을게요. 그리고 콤마 찍고 0 넣고 갈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 보여지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블루베리 주스가 출력이 되면 되겠죠. 네, 블루베리 주스 잘 출력이 되었고요. 블루베리 주스를 지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목록인 오렌지 주스 값이 출력이 되죠. 오렌지 주스도 지우게 되면 미숫가루라는 아이템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컨트롤 Z에서 돌려보도록 할게요. 아이템별 판매량 구간을 위에서 범위 구간을 시작점으로 잡았던 것처럼 count A 함수와 조합을 해서 마지막 이 판매량 아이템과 1월, 2월, 3월에 해당하는 이 값을 동시에 한번 불러오는 로직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해주시고 offset 함수 불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출발점을 목록 값을 드래그 해주도록 하고요. 콤마 찍고 count A 갈로 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카페 라떼 필드 값이 시작하는 이 구간을 찍어주시고 콜론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지점을 충분히 범위 지정할 수 있도록 1000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B1000이라는 주소값을 가질 수 있도록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from to가 성립이 되면서 이 구간 안에 있는 개수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갈로 닫고 콤마 찍고 0 넣어서 갈로 닫고 엔터 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블루베리 주스에 대한 이 월별 데이터 값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월별 전체 합계를 한번 출력받는 논리를 짜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1월 전체라면 이 필드 값 전체 범위가 해당이 될 거고요. 2월도 마찬가지, 3월도 마찬가지. 이렇게 아래로 범위를 확장해 나가면서 특정 월을 선택을 했을 때 결과값이 다 합계가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논리를 짜볼 겁니다. 1월, 2월, 3월 이 구간 목록이 들어와 있죠. 1월 목록, 지금 여기에 특정 아이템은 필요가 없죠. 1월 전체에 대한 합계를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될 겁니다. 2월 전체, 3월 전체 이 구간에 는 해주시고요. 합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sum 함수 불러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offset 함수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출발점을 지정해 주셔야 되죠. 1월이라는 목록 구간을 지정해 놓도록 할게요. 콤마 찍고 아래로 한 칸 이동한 지점부터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서 전체 합계를 할 거기 때문에 숫자 1을 임의로 입력해 놓도록 할게요. 콤마 찍고 컬럼스는 열구간이기 때문에 이동할 범위가 없죠. 그래서 숫자 0을 입력해 놓도록 할게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면 된다는 의미죠. 그러면 326이라는 이 값을 지금 지정을 하고 있을 거죠. 여기서 이제 범위를 확장해야 됩니다. 326부터 333이 있는 블루베리 주스가 있는 판매량까지 범위를 지정해서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콤마를 찍어주시면 행 높이 구간을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count A 함수 다시 한번 불러오도록 하고요. 갈로 열도록 할게요. 그리고 카페 라떼가 시작되는 필드 값 첫 번째 구간을 찍어주시고 콜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주소값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충분히 범위를 1000 정도 아래로 내려올 수 있도록 행번호 1000을 참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count A 함수 갈로 닫고 마지막 width 구간은 오른쪽으로 범위를 확장해 나와야 되지 않죠. 그래서 이 구간은 생략을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생략하고 갈로 닫고 엔터 쳐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가 갈로를 하나 빠뜨렸네요. 그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갈로를 하나 더 불러와 주게 되죠. 1952라는 결과값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맞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쭉 드래그해서 오른쪽 아래를 봤더니 1952라고 결과값이 잘 출력이 되었죠. 이 구간 선택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구간이 범위 선택이 되었고요. 클릭해봤더니 범위가 잘 지정이 되어 있죠. 상대 참조 논리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동 채우기 핸들을 통해서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월 전체, 2월 전체, 3월 전체 합계값을 sum 함수와 offset 함수 논리로 구할 수 있게 되었죠. 이번에는 1월 달부터 3월 달 전체 합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는 해주시고요. sum 함수 불러와야겠죠. 그리고 offset 함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발점을 목록이 있는 1, 2, 3월을 전체 범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고 아래로 한 칸 이동한 이 지점이 될 겁니다. 시작점 범위가 세 구간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점이 시작점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콤마 찍고 컬럼스 이 구간은 별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제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0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고 하이트는 이제 내려오면서 범위를 지정해 주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count A 함수 넣어주시고 갈로 열도록 하고요. 시작점을 카페 라떼
즉 필드 값이 시작되는 목록 첫 구간을 찍어주도록 하고요. 콜론 찍어주시고 열 구간을 충분히 범위 지정할 수 있도록 100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닫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윗두 구간은 범위로 들어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갈로 닫고 갈로 한번 더 닫아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엔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364 맞는지 한번 볼까요? 쭉 드래그 했어요. 오른쪽 아래를 봤더니 6364 결과값이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offset 함수와 매치 함수를 통해서 범위가 지정된 구간에 값을 한 번에 출력받는 논리 또는 목록 값이 배치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경제, 경영이라고 차례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봤던 논리를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아래를 보시면은 여기 있는 목록 값이 좀 섞여져 있습니다. 처음 과목은 국어였는데 여긴 경제가 들어있고요. 경영이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목록 값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때 offset 함수와 매치 함수를 활용을 해서 쉽게 결과값을 출력해 보는 논리도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 번에 정해진 범위 구간에 있는 값을 출력받는 논리에 대해서 짜보도록 할게요. 는 해주시고요. offset 함수 불러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시작되는 구간은 국어부터 경영 이 구간을 범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고요. 지금은 여기 이름이라는 구간에 있는 학생이 정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쭉 한 번에 여기에 출력을 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학생이 어디 행에 있는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우수 구간에 매치 함수 넣어주도록 하고요. 이 이름 아래 구간에 있는 이 부분 찍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특정 학생이 정해지게 될 거고요. 매치 함수로 이 친구가 들어있는 행 번호 값을 출력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홍길동 1부터 홍길동 15까지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offset 함수의 시작하는 지점이 0이고요. 홍길동 1이 시작하는 지점은 1입니다. 그래서 offset 함수에서 매치 함수가 중첩이 되었을 때 여기에서는 offset 함수의 논리 안에 있지만 예전 같으면은 출발점과 범위를 잡은 지점에 매치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출발점 위치가 1만큼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줬기 때문에 여기서 빼기 1을 해주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고 0 하겠습니다. 갈로 닫겠습니다. 그러면 offset 함수에 매치 함수가 중첩이 되면서 로우 버너에 있는 행 번호 값을 매치 함수가 출력해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값 열 번호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더라도 행 구간만 지정이 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시작점이 일괄적으로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에 출력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열 번호 값은 0을 넣어서 갈로 닫고 엔터를 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홍길동 7번에 대한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부터 경영 점수까지 한 번에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서 제가 홍길동 2로 바꿔보고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홍길동 2에 대한 점수가 여기에 똑같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목록 값이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져 있습니다. 지금은 목록 값이 차례대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밑에는 목록 값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논리를 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는 해주시고 offset 함수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출발점을 국어 이 구간 한 구간을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목록 값이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져 있기 때문에 과목이 시작하는 이 출발점만 범위를 잘 지정해 주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일단 절대 참조해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 학생 이름을 찾아야 되죠. 매치 함수 해주도록 하고요. 찾고자 하는 이름 값을 여기 있는 값 찍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고 이름이 들어있는 범위를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가 갈로 닫고요. 콤마를 한번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우 구간 행번호 값이 출력이 되었다면 이 행번호 값에 일치되는 열번호 값을 매칭을 시켜서 여기에 출력이 되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치 함수 한번 더 적어주시고 갈로 열도록 할게요. 기준이 되는 값은 여기 있는 경제 값이 될 겁니다. 이 경제 목록 값에 대한 목록이 만족이 되게 되면 열번호 값을 offset 함수에 정보를 전달해 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행번호 값과 열번호 값의 이 조건을 만족하는 구간에 특정 셀 값이 여기 들어오게 되겠죠. 콤마 찍고 여기 시작 범위 구간을 동일하게 범위로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고 0 갈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출발점과 똑같은 범위가 지정이 되었어요. offset 함수 논리 안에 매치가 갇혀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offset 함수 논리는 시작하는 열번호가 0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1, 2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이 컬럼수 구간에 매치 함수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매치 함수는 출발하는 지점이 숫자 1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2, 3, 4 즉 여기에서 숫자 1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빼기 1을 해서 offset 함수 동작 논리와 똑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매치 함수에 빼기 1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로 닫도록 할게요. 엔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길동 8번에 대한 경제에 해당하는 점수는 80점이라고 잘 출력이 되고 있네요. 여기에서 더블 클릭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대 참조 논리로만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절대 참조, 기준값 절대 참조 해주도록 하고요. 범위도 절대 참조, 여기도 마찬가지. 감옥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혼합 참조로 이렇게 행 번호값만 고정해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범위는 절대 참조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엔터키를 눌러야지만 복사 붙여 넣기가 될 겁니다.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핸들을 사용해서 값을 붙여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색깔이 표시된 부분에 80점 맞죠? 경영은 28 점수 맞죠? 과학은 10점 맞네요. 수학은 95, 영어는 27, 국어는 11.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홍길동 13으로 바꾸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홍길동 13은 이쪽에 주황색 계열로 색칠이 되고 있고요. 경제 39점이네요. 경제 39점 맞고요. 국어 한번 볼까요? 국어 25점입니다. 국어 25점.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